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때도 TV조선 재승인 당시에 심사 점수를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해임을 시켰는데 당연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잣대로라면 방통위에서 지금 남아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직후에 이뤄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그리고 이동관이 취임하자마자 YTN 민영화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속전속결이고 그 속에 담긴 너무나도 노골적인 의도에 철면피스럽다는 말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직무대행님, 윤석열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던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효불급한 자산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혁신이라고 쓰고 속으로는 길들이기, 민영화, 그리고 쉬운 해고뿐이었습니다. YTN 민영화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177개 기관이고 자산이 519건, 그다음에 출자 지분이 275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듣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에 않습니다. 그 답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래서 YTN의 민영화 당시 맨 첫 번째 단추가 한전 KDN이 산업부 혁신 TF에 2022년 8월 16일에 제출한 혁신 계획안이 첫 번째 문건입니다. PPT 보시죠. 한전 KDN은 YTN의 지분 21.43%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혁신안의 초안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영업이익이 향상이 기대되는 바 향후 재무 전망에 긍정적이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8월 23일 산업부 혁신 TF가 한전 KDN으로 회신한 혁신안 검토 결과에서 갑자기 지분 매각이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될 수 없다.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8%이므로 매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YTN 지분 매각을 산업부가 지시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문건. 말씀 주십시오. 문건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결국 한전 KDN은 9월 16일에 산업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 최종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출자회사 1개, YTN 매각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함. YTN 매각 사례의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방송사가 민간 자본에 넘어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맞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긴 한데 제가 앞서도 계속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되더니만 24시간 보도 채널이 민영화가 되어버립니다. 방송 소유에 엄격한 규제를 둔 건 사실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 매각 절차가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되는 매각을 누가 어떤 의도로 추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송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그래 보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 틀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계획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 계획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차곡차곡 아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방송사가 가져야 될 공정성과 공공성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말은 윤석열 정권이 간택하면 그 누구나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뜻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간택?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들이 법꾸라지 행태 아닙니까? 전혀 잠깐만요. 웃으셨습니까 지금? 한정아 언니 잠깐만요. 네. 예. 뭘 잘못하신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은 거 잘하신 거. 용어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황정아 의원이 법꾸라지 이런 표현은 제가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예, 더 할 말 다 했습니다. 한번. 다 했습니다. 더 하세요. 아니요, 더 안 해도 됩니다. 웃고 하고 싶은 얘기 더 해보세요. 아니요, 저 다 한 것 증인이에요, 같습니다. 제 의사 지금? 표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설사 부적절한 거는 인정을 증인, 하셔야죠. 그게 굉장히 합당한 표현입니까? 증인 그러면 입 닫고요. 입 닫다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는 게 입 닫는 거예요. 입을 닫다니요. 어디 그런 입 표현을 닫으라고 쓰십니까? 입을 닫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입을 닫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입을 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싸마러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무슨 표현이 어떤데요? 그럼 제가 지금 자, 의원님한테 입 닫으라고 증인이 그렇게 말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수긍하시겠습니까?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그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고 지금 있습니다. 황정화 의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모욕적인 행을 한 것입니다. 그게 모욕적이라고 느끼시면요. 지난번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모욕 지수가 굉장히 한번 낮으시네요. 계속해보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회의 진행을 하는데 계속 아니 저 한번 다 해보세요. 했습니다. 아니 다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중지해라고 그랬어요. 네? 한문을 쓰면 입을 닫는 게 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발언이라고 얘기하면은 한문을 쓰면 괜찮고 근데 지금 박충건 의원님은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간사님도 무슨 자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지금 제가 위원장의 황정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최영도 간사님, 박충건 의원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황정화 의원 질의 시간이 황정화 의원 질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거기에 의사진행 발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무리 지금 진행을 황정화 의원이 지금 질의 중이에요. 질의 중에 위원장의 행동이 거칠어서 지적하는 와중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 황정화 의원의 발언 중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사진행 발언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드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틀린 겁니다. 황정화 의원님, 그 아까 질의할 때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질의는 계속 하시고요. 끝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심사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 계획이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세워지고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해버립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약 3,200억짜리 방송사의 빅딜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죠.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1초당 얼마짜리 심사였는지 아십니까? 1분당 1,480만 원, 1시간당 8억 9천만 원, 하루당 213억 원짜리 심사를 해버립니다. 방통위의 시간이 이렇게 금보다 비싼 값인 줄 몰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인당 1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심사했다는 때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체 왜 한전 KDN의 YTN 주식 매각을 강제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강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속전속결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84일 정도 심사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다른 사안에서 심사한 기간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이 매각 과정이라고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큰 명분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은데 민생을 챙길 때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더니 방송 장악에만 손발이 이렇게까지 착착 맞는 거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만 들끓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한전 KDN이 판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정부 부처의 입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YTN은 팔아 넘기고 KBS는 갈아치우고 MBC는
먹어치우고 불법적인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의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자들의 말로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하지 않을지, 이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번 정권이 언제까지 불법을 방탄해 줄 수 있을지 심판의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모욕적인 행동, 제 발언 끝에 비웃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려고 하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표현 자체도 앞으로 자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야지 제가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발언이요? 아니, 그걸 다시 제가 또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법꾸라지니 방금도 무슨 말로 모든 표현들이 그렇게 아주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과연 질인지 아니면은 제가 더 이상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제가 먼저 흥분을 하겠습니까? 제가 피감기관인데. 저는 질의가 적절하게 올 때는 적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입니다. 사과할 용이 없으시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거는 축적해 놓겠습니다.